간단한 훈련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오제국의 주인장, 보아스 비누과 원장 오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아스 이비인후과 안오잘사 김다원입니다. 좀 자주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나오네요. 자, 이번에도 또 저희가 또 함께 공부했던 논문에 대한 내용이죠. 이번 논문은 후두 상승 속도의 저하가 목소리와 삼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여기 뭐 거창하지만 저는 한 45살 정도 됐을 때부터 진료하다가 갑자기 물을 마시려고 그러면 사례가 잘 걸렸거든요. 사실 요 문제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최근에 사례가 좀 많이 걸린다? 그러면 오늘 내용에 다 해당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노화에 따른 후두 상승 속도의 저하의 문제거든요. 왜 나이가 들면 삼키기가 힘들어지고 또 심지어 목소리도 변하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제가 연구를 이제 찾아봤을 때 최근 연구의 핵심에서는 후두 상승 속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후두 상승 속도라고 하면 대부분 약간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꿀꺽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꿀꺽 할 때 그 속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속도가 이제 노화가 올수록 느려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꿀꺽이 빠르게 안 되고 좀 꿀꺽이 되다 보니까 문이 제대로 못 닫혀서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사례가 많이 들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꿀꺽하는 거에 결국 그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꿀꺽할 때 일단 그 후두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기도가 닫히면서 기도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서 음식물이 기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 꿀꺽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폐렴이 오지 않으려면 꿀꺽을 잘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노화가 올수록 근육에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그게 빨리빨리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다리도 잘 안 움직여지고 팔도 잘 안 움직여지는 것처럼 후두에도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의 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게 자기 포인트일 텐데요. 목소리의 변화와도 좀 상관이 있나요? 매우 큰 상관이 있죠. 왜 그러냐면 후두 상승 속도가 저하가 됐다라는 건 후두 주변 근육의 기능이라던가 움직임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움직임이 떨어지면 성대를 부딪히는 데에도 사실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 성대모사 할 때, 왔어!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다 성대를 제대로 다 붙이지 못하고 힘을 잘 못 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후두 상승 속도가 저하가 될수록 이제 목소리도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목소리 자체가 노화오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음폭 자체가 좁아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음을 내는 원리 자체가 후두가 상승하는 것이 있는데 후두 상승 속도가 떨어지니까 고음 내는 거가 좀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낼 수 있던 음역대가 이렇게 넓었는데 음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폭이 자꾸 좁아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음폭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변화되고 있을 때 내가 사실 삼킴 문제도 좀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는 목소리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삼킴 장애 또는 삼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음성 치료와 비슷한 치료들을 하면서 좋아지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면 그 속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회복을 어떻게 할 할 수 수 있느냐. 있느냐. 예. 간단한 훈련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오시면 마사코 메뉴바라는 일단 운동법을 먼저 알려드려요. 그거는 혀를 이렇게 반쯤 내뱉으시고 내밀고. 내밀고 그 상태에서 꿀꺽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됐습니다. 처음은. 좀 됐습니다. 네. 아까 힘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번 하시고 두 번째 하시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나요?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처음 한 번은 어떨결에 됐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운동법은 해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로도 효과가 있다라는 운동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혀를 내밀고 그거를 꿀꺽 하려고 하는 운동 자체가 도움이 되는 연습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전 다른 걸로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물을 좀 크게 머금고 그대로 꿀꺽을 좀 크게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근육들이 활성화가 조금 더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삼킴 재활이라던가 아니면 삼킴 장애를 조금 더 근육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자꾸 침을 삼켜주는 행위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마른 상태에서 또 침을 삼켜보고, 이것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 삼키는 행위를 자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자, 우리가 계속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다른 걸 것 같거든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사실 그렇죠. 타이밍이 중요한 거긴 합니다. 제가 되게 늘려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꿀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삼킬 때 단기간에 빠르게 삼키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닫히고, 그다음 음식물이 넘어가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손뼉 치는 것도 많이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박수를 쳐보고, 그다음에 발과 함께 쳐보고, 그다음에 발과 함께 치면서 삼켜도 보고, 이런 것들을 좀 타이밍 운동을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좀 존재하나요? 이번 논문에서는 사실 성별과 관계없이 이제 모두 나이가 들수록 상승 속도가 저하된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단지 이제 남성의 후두랑 여성의 후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폭 변화 정도는 있을 수는 있어도 삼킴 문제에 관련한 속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발견되긴 네, 했습니다. 맞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또 살이 확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가 걸리면 꼭 한번 내가 삼킴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소리의 음폭이 좁아졌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살이 빠지면서 이 목에 주름이 좀 많이 생기게 되면, 오늘도 제가 이제 주름을 가리기 위해서 목티를 입고 왔지만 주름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삼킴 장애가 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목소리 문제가 삼킴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삼킴 운동을 하는 것이 목소리에 대한 운동을 하는 것이고, 목소리에 대한 운동을 하는 것이 삼킴에 대한 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죠. 알려드렸던 그런 삼킴 운동 같은 것들을 평소에도 조금씩 하시면은 삼킴 어떤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오자국